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좀 재미있으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찾는 골프장 한 홀에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모르겠죠? 자, 골프장과 부동산과 이 수익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골프장은 사실 지금 오래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자산이 아니었어요. 어떤 골프장이 딱 돼 있으면 그걸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수익률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돈의 규모는 크기 때문에 한국 M&A 시장에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거래가 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근데 올해 갑자기 뻥뻥뻥 뜨기 시작해서, 자, 어떻게 뛰냐면, 골프장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평이야, 한 평이 얼마예요,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골프장은 쉽게 얘기해서 한 홀당 계산을 해요. 한 홀에 얼마야? 자, 그게 작년까지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18홀 골프장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한 1000억 정도면, 1000억이 안 되게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겁나 올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수익률이 개선이 되고 사람들이 골프장으로 몰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가격 자체가 이제 50억짜리는 없어요. 최고 싼 게 60 몇 억부터 더 비싼 거는 80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죠. 40억에 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옛날에는 더 쌌고 30억 했던 때도 있었고요. 3, 40억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골프장을 팔죠. 예를 들어. 그럼 시세가 얼마야? 더블이죠. 내가 10년 장사했다 쳐보세요. 10년 동안 골프장 운영해서 돈 벌었어. 근데 팔았어. 내가 손에 쥐는 현금은 2배 이상이에요. 자, 그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지금 되어 버렸던 거예요. 골프장이.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골프장은 골프장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시장에 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골프장을 어떤 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좀 변화하고 있는 게 PF, 사모라고 하죠. 사모가 사랑한다는 사모가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돈이 크니까 사람들이 모으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돈을 모아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자산 중에 골프장을 사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60억이 넘죠. 65억에서 80억 주고 골프장을 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담이 누구한테 올까요? 골퍼들한테 오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골프장 운영해서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골프장 사가지고 돈 벌어서 엑시트하면 끝이에요. 엑시트이 뭐냐? 돈 벌어서 다시 매각하고 자기가 거기에 이자보다 더 큰 이익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PF에. 특수 목적을 가진 법인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아예 많이 움직이는 게 그런 사모펀드,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골프장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 또 매각을 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적정 가격보다 높게 지금 사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이나 PF, 사모펀드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이 골퍼들한테 다시 올 거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홀당 지금 80억 해주고 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리 못해도 100억은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익도 거기서 많이 내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PF는 일반 개인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면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와요. 금리를 조달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2%, 3%의 돈을 빌려와. 그러면 이 PF에 돈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 PF에서 골프장을 살게요 해가지고 얘들은 여기서 무조건 수익을 하다못해 7%, 8% 이상은 내줘야 돼요. 왜? 자기네들이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운용도 해야 되고, 자기네들 이익도 배당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거를 이 골프장 하나로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이 다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골프장을 경험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숫자 놀이만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철학을 담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 운영의 묘를 담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수익은 극대화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 세 번째, 지금은 80억이지만 부동산이 어떻게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단군 이래로? 일단 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엑시트를 하려면 그보다 더 높은 장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또 그게 또 누구 부담입니까? 예, 결국은 악순환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같은 데는 골프장이 되게 많아요. 확 올라가다가 땅덩어리는 지금 뭐 일본이 한 2배 큰가 우리보다? 두세 배 큰데 골프장은 지금 일본이 거의 3,000개 육박해 2,500개가 넘어가니까 한국은 지금 이 정도 규모에 5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린피도 싸고 회원권도 싸고 모든 게 다 싸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만 이상하게 좀 비싼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골프장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모든 부담은 골퍼들에게 갈 것이다.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앞으로 골프 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 자본시장 경제 논리라서 뭐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 풀어드리고자 찍어본 영상이었고요. 자, 골프장의 한 홀은 현재로서는 70억을 넘어서 8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